중학교 시절 동안 학원을 몇 군데 다녔죠? 아, 딱 한 군데. 네, 딱 한 군데요. 어디죠? 정근호 네! 선생님의. 네, 안녕하세요. 정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합격자 인터뷰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바로 전주 상산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합격자, 또 저의 자랑스러운 제자를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네, 김민재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저는 상산고 이번 43기에 합격하게 된 김민재라고 합니다. 네, 박수! 네. 저희 상산고가 어쨌든 또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또 올해 면접 같은 경우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민재와 준비과정과 면접에 관련된 얘기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전달드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민재 씨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첫 번째는 상산을 언제부터 좀 가고 싶다고 또는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와, 그리고 왜 하필 많은 학교들 중에서도 또 상산고를 생각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저는 그래도 좀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좀 늦게 준비를 시작한 편인데요. 언제지? 3학년 1학기 때쯤 아버지가 말씀을 꺼내셔가지고 그때부터 상산고를 알게 됐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혹시 아버지께서 왜 상산을 얘기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상산고와 맞는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학원 없이 계속 자기주도적으로 합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포인트. 이 얘기는 좀 이따 많이 해야 되고. 얘기해보세요.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가다 보면 학원 없이 애들끼리 하면 좀 더 혼자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 그 점이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산이 의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가지고 제 꿈이 아무래도 의학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산고를 가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지금 민재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민재를 이번 인터뷰 대상자로 생각을 한 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민재는 자기주도적 학생이죠. 중학교 시절 동안 학원을 몇 군데 다녔죠? 아, 딱 한 군데. 네, 딱 한 군데요. 어디죠? 정근호 네! 선생님의.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상산을 준비하면서 수학을 망라해서 어쨌든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학원을 특별히 안 다니고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해온 학생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럼 혹시 상산을 생각하면서 학교 활동 측면에서 신경을 조금 쓰기 시작했었던 부분이 있다던가 챙기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을까? 그러면? 네, 특히 그 상산을 생각하면서 좀 챙기려 했던 건 독서하고 생기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2학년 때까지는 독서하고 생기부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가지고 굳이 챙기려 하진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자사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1, 2학년 때 독서가 몇 권이었는데 3학년 때는 몇 권까지 올렸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1, 2학년 때는 독서가 진짜 절망적으로 두세 권이었거든요. 좋아. 근데 3학년 때는 확 올려가지고 한 10 몇 권 정도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서가 권수로 채점화가 되는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꼭 20권을 맞춘다, 뭐 30권을 맞춘다 라기보다는 민재처럼 할 수 있는 선에서 어쨌든 우리가 약간 성의를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1, 2학년 때 비해서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올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독서를 빼고는 뭐 예를 들어 특별히 뭐 동아리 활동을 좀 더 하려고 했다던가 그런 거는 없었고. 동아리는 랜덤이어가지고 제가 선택을 맞아. 그런 할 학교들이 수가 없고. 많았었죠. 그래도 좀 그 독서 및 인성방 준비 때문에 좀 더 시사 상식? 그런 걸 좀 챙기려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사실 민재 자소서를 보면은 그래도 학교에서 실험을 한 것들 우리가 자주하게 적고 그러기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상산을 생각하고 목적성을 갖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학교 활동, 뭐 수행평가 뭐 이런 데서 하게 됐었던 건가? 그러면? 그거의 계기 자체는 학교에서 원래 했던 거를 계기로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 후의 내용은 아예 그냥 제가 혼자서? 직접, 네,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 활동 못했다고 합격에 아무 영향 미치지 않고 결국 핵심은 어떤 활동이 약간 부족하다고 해도 그거를 본인이 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발전시키고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하면 충분히 괜찮다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선행에 관련된 부분을 또 잠깐 궁금해 하시니까 우선은 이거 겨울방학 전까지, 그러니까 상산 입학 전까지의 선행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까?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는 딱 수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대박은 수상도 안 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상산을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만 지금 했었다는 거죠. 합격 네, 전까지. 네, 맞아요. 정말 말 그대로 현행이네. 정말 현행에 집중.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 내신에 대한 어떤 집중이기도 하고 심화? 그러니까 선행보다는 심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건가? 그렇다는 거? 아무래도 수학은 나선형 구조처럼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야지 그래도 좀 더 심화 배울 때 수월하고 빨리 나간다는 부모님의 그런 교육 방식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기초에 집중하고 선행보다는 계속 그것만 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선생님 주변에도 너무 많지만 그 진도만 무작정 뽑는다고 해서 점수 절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재처럼 사실상 거의 선행이 없다시피 한 경우더라도 지금 내신 성적 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물론 항상 갔을 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워낙 자기가 지금 그 단계를 탄탄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학 말고 뭐 예를 들어 국어나 뭐 영어, 뭐 과학 이런 건 어때요? 입학 전에는 그냥 국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고 그리고 영어는 원래 평소에도 제가 영어 공부를 따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주 뭐 영어 원문서를 사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건 좋아서? 너가 원래 좋아해서? 네. 그리고 중학 영문법 같은 경우 계속 공부하고 영어는 따로 진도를 뺐던 것 같아요. 과학은? 과학은 그 아버지가 상산 2학년 때 되면 좀 힘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화학을 막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상당히 진짜 한 학기에 막 불화생지 다 나가고 막 그런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래도 화학은 좀 하려고 했었다? 네, 화학을 이제 끝냈죠. 그때? 네. 그러니까 화원을 했다는 거야? 네, 화원이요. 화원을?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산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5월에 나를 찾아왔어요. 정군을 찾아왔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됐는지, 나를 알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5월 예비 특강부터 듣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민지 시점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땠어요? 네, 계속 그 상상고 관련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자사고 전문 학원으로 인터넷 영상을 찾다 보니까 유튜브죠? 네. 네. 정구원 선생님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입담이 너무 좋으시고 입담이래. 네, 그리고 되게 체계적으로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학원이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채널은 아버지께서 먼저 보시고 민재한테 소개를. 네, 맞아요. 그래서 민재도 보고 괜찮을 것 같다 네. 라고 얘기해서 했군요. 좋아요. 어쨌든 민재는 5월 예비 특강부터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본특강도 들었었잖아요. 네. 그 예비 특강과 본특강을 둘 다 들어서 좋았었던 점이 있을까요? 어때요? 네, 아무래도 그 예비 특강 없이 7월 본 특강을 바로 들어갔다면 좀 아무래도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야, 이유는? 초반에 자소서 주제장면 맞아요. 엄청. 네, 생각보다 되게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한 게 없으니까요. 난 너무 이해돼요. 그쵸? 그 본인도 깜짝 놀랐을 거야. 근데 네. 민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말 그렇지만 5월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그게 나 좀 놀랄 정도.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긍정적이고 저는 얘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얘가 너무 밝고 긍정적이고 어쨌든 그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태도와 자세는 너무 충분했지만 사실 아카데믹하게 쓸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그런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몰랐고 근데 7월에 본특강 들어서 다시 자소서 얘기할 때는 민재도 감을 잡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써야겠구나라는 걸 감을 잡고 그런 것들 위주로 갖고 오게 돼서 그때부터 그냥 바로 자소서 작성을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기억에는? 민재는 어땠어? 맞아, 저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학원을 다닌 것도 없고 그렇지. 뭐 학교에서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짜내가지고 그래도 5월 때 잡은 주제를 갖고 7월에 시작하니까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만약 5월 때 안 들었다면 아마 7월부터 그걸 또 시작을 했었어야 좀 되니까 의욕을 좀 잃지 않았을까. 의욕을 잃지 않았을까. 근데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게 민재가 느꼈을 때도 이게 어쨌든 자소서라는 게 감이잖아요. 그쵸? 감인 것 같지?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소서라는 걸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혹시 어쨌든 5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민재가 뭐 예를 들어 준비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던 게 있어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자소서 관련 주제를 계속 찾아봤죠. 그쵸. 우리 그거 오가노이드랑 그거 네. 생물 그거 그쵸? 그리고 계속 그 면접 관련 정보를 찾아봐가지고 문제 실적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계획도 짜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자소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자소서 준비를 했죠? 뭐 영역별로 얘기를 해도 되고. 자소서 주제를 잡은 다음에는 자주학 같은 경우? 네, 바로 그냥 기초부터 찾아봤거든요. 아주 유튜브에서 자소서 관련된 주제. 저 같은 경우에는 2개 썼죠? 네, 물리하고 생물 이렇게 2개 썼거든요. 물리는 중력 가속도 관련으로 하나, 맞아. 그리고 생물은 그 오가노이드 맞아요. 하나 관련해가지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하세요. 나무위키부터 아, 그치. 아니,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선생님이 진짜 애들한테 자료조사 3단계 방법 알려줬었잖아. 그쵸? 네. 인터넷 서칭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맞아요. 그 인터넷 서칭을 해서 대충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뭔 내용인지. 맞아요. 왜냐면 민지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게, 분명 수행평가에서 뭐 진짜 있기는 했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개찔끔인 거, 그거 끄집어내서 우리 이걸로 한번 키워보자. 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약간은 옥수수 알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팝콘을 만들듯이 아이가 갖고 온 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런 어떤 방향성을 짜기는 하는데, 그 뻥튀기의 과정은 인터넷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찾아보고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가고 전문 자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무위키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무위키부터 찾아봤고, 나무위키부터 찾고 아 이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로 간 다음에 유튜브에서 책으로 책에서 이제 논문까지도 갔는데 그렇죠. 논문까지는 그렇게 막 열심히 찾아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중3 면접은 책으로만 해도 너무 충분하고 네, 맞아요. 책에서도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상상 같은 경우는 인성이랑 독서는 또 특이한 부분이니까. 인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죠? 인성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온라인 보디가드라는 직책을 맡았었거든요. 예, 따지면 온라인 보디가드래. 말해. 학급 선도부 같은 건데 그 너무 적기 좋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그거를 적었죠. 맞아. 그때 우리 무슨 애프 있었죠? 그때 친구가 자꾸 지각을 하길래 알림 어플을 추천하고 그리고 친구가 올 때까지 계속 교정하는 걸 도와줬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적었어요. 상사는 뭐 특수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인성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분량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인성은 한 500자 정도 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썼고, 독서는 어떻게 했죠? 독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의 제 모습을 보여주려고 딱딱 분야를 정해가지고 책 3권을 정했어요. 가지고 아마 3가지가 호밀파테 파수꾼, 그리고 열알기, 이기적 유전자 이렇게 네. 3권 아예 다른 장르로 잡았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주 이기적 유전자로 뭐 학술적인 그런 거를 적고, 그리고 호밀파테 파수꾼으로 좀 철학적인 제 사고를 적고, 그리고 열알기로 뭐 역사적인 배경 지식 같은 걸 적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책 3권을 일찍이 읽어놓은 책인가? 아니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들어와서 읽은 책이 있다? 이기적 유전자 빼고는 다 좀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기적 유전자는 어쨌든 중3 들어와서 읽게 된 책으로. 그렇죠. 이게 또 상사는 책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책을 막 진즉 읽어야 되냐? 근데 솔직히 중3 때 읽으셔도 돼요. 그죠? 중3 때 읽은 책으로 쓰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은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본인 나름대로 그래도 좀 잘 쓸 수 있는 팁 같은 거를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걸 보여주기 식으로 막 과대하게 막 적지 말고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것을 천천히 추구한다는 느낌으로 예, 정보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지만 막 시작부터 완벽하게 쓰려 하는 거 절대 그렇게 하면 진짜 못 써요. 그러면은 아예 나한테 잡소서를 보내지도 못하죠? 네. 맞아요. 완전 허접하고 개허접. 네. 이게 정말 그쵸. 민재도 정말 허접 상태로 보내도 어쨌든 첨삭을 해서 보내주면 그때부터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을 네. 하니까. 완전 허접해도 그래도 일단 써놓고 거기다 살을 조금씩 붙이는 방식으로 쓰는 게 좋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자소서를 쓰는 경우는 완벽주의자 성향의 친구들이 훨씬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막 어떻게든 자기 손에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물론 농담 반 섞어서 너는 왜 돈 주고 내 수업을 듣냐? 나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러니까 나한테 빨리 자소서를 보내라. 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민재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뭐 독서 말고 생기 부분에서 조금 챙기려고 했었던 거나 그런 것들이 또 있었을까요? 네, 우선 생기부 관련으로 그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거는 일단 뭐 다 해봤어요.
아주 예를 들어 뭐 과학에서 선생님이 따로 뭐 보고서를 내면 그런 걸 생기부에 적어준다던가 그런 걸 다 일단 닥치는 대로 다 맞아. 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어떤 게 어떻게 자소서에 적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고, 특히나 아카데믹한 활동. 내가 제일 뭐 싫어하는지 알지? 막 그런 거, 막 오케스트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아카데믹하고 조금 더 수행평가는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중력가속도 실험 같은 경우도 학교 활동을 하다가 나온 거잖아. 네, 맞나? 맞아요. 그래서, 그건 수행평가로 하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수행평가 같은 거 절대 허투루 넘어가면 안 되는 게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은 소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채널 처음으로 온라인 간담회라는 것을 한번 개최해볼까 해서 공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간담회 같은 경우는 진행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80분에서 9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간담회를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냐? 너무 당연하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라면은 다 참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온라인 간담회 같은 경우는 총 20분에서 많으면 이제 25분 정도로 인원 제한을 둔 상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날짜 및 저희 이제 신청 참여 방식 같은 경우는 더보기란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사항을 적어놨기 때문에 신청서 및 날짜를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게 되시면은 저희 온라인 간담회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